1월 달까지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칩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8만 한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회장님과 함께한 이제 2024년 첫 방송인데 지금 장이 벌써 1월 2일 날 시작했었나요? 예, 그렇죠. 1월 2일 시작하고 화요일 날 했는데 맞아요. 오늘 목요일이니까 네. 3일 한 거죠, 3일. 첫날 되게 좋았고 네, 둘째 날, 셋째 날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첫날도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그 양도소득세 그 폐지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전까지 그 보합권의 마이너스에 있다가 급등을 한 거죠, 급등. 그래서 그날 장이 좋게 끝난 거고,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이틀 거래째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62포인트 하락을 했고, 오늘 또 20포인트 떨어졌고, 그래서 이틀 사이에 83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83포. 지금 말씀하신 미국 증시에서의 첫날 조정 분위기 연출하자 매수의 보여 외국인 기관 순매도 전환하면서 조정이 좀 있었는데 현재 한국의 미국 증시 좀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신다.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 따라서 이제 한국 주식도 12월 달에 지난해 12월 달에 급등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코스피를 보면 10월 31일 날 있죠. 말일 날에. 그때가 2270포인트대, 이게 2300에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주식이 아주 바닥으로 이렇게 기다가 11월 달부터 이제 급반등으로 이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요 차트를 보면 요 날이 10월 31일.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2277포인트. 그러고서는 그 다음부터 그냥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그 말일 날에 12월 28일 날에 종가가 2655포인트.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끝이 났죠. 그러니까 연중 고점에서 한 10포인트 정도 밑으로, 그 8월 달이 지난해 이제 연중 고점이었거든요. 2668이네요. 68포인트. 거의 연중 고점 근처까지 마무리가 된 거고, 미국의 나스닥 역시 이 말일 날이 그 15,000포인트, 그 나스닥이 15,0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너무 급등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틀 동안 심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스닥, 여기에 나스닥 그래프인데, 나스닥도 뭐 100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거든요. 역시 그 10월 하순께 마지막 날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 코스피 그래프하고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15,150포인트, 이게 마지막 날이었었고, 마지막 날은 요 날이죠. 그리고 이틀 연속 급락을 했는데, 나스닥 그래프를 보면은 21선이 깨졌네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지가 않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조금 남아있는. 여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마무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1분기 시장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1월 달까지는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1, 2월 달 정도. 그런데 이제 뭐 급격하게 이렇게 하락하는 건 아니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 그래가지고 섣부른 기대가 높았던 거죠. 그러면서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는 그 기관 같은 경우는 요번에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나오고, 미국 주식이 어제 같은 경우 급락을 한 그 배경이 그 미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게 이제 문제지, 그런 것들은 다 과거에 나왔던 재료들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주가가 아주 크게 밀리고 막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1, 2월 달에 조금 소강 상태, 숨 고르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고, 하다못해 뭐 2월 이후 또는 1월 하순 이후로 상승세로 또 전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조정받는 게 회장님은 좀 더 좋으신가요? 그렇죠. 올해 고점을 우리가 이제 2,800 또는 뭐 2,900 이렇게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는 쪽이 있는데, 이 2,700이 다 돼가면은 올라갈 폭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포인트, 200포인트 가지고서 수익이 어떻게 나요.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도 연초에 2,200이었거든요. 그러고서 10월 말일 때만 하더라도 또 2,277포인트.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12월 달에 급반등이 일어난 것처럼, 또 연초에 2,200이었던 게 8월 달에
2600포인트까지 이제 한 400포인트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오르내림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올라갔을 때는 이제 수익을 내고 팔고 떨어져 있을 때 매수하고 이런 전략을 써야지 수익이 이제 극대화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 일단 이틀 동안 한 80포인트 넘게 떨어졌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매수해서 또 다음에 올라갈 때 수익을 내고 지금은 그런 장이죠. 그냥 올해도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또 이제 담가두고 그래서 횡보하고 있을 때 이제 매수했다가 또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그런 전략을. 그러니까는 제가 일전에 이제 강연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점일 때 사고 고점일 때 매도를 하는 거죠. 고점일 때 그냥 지수가 높을 때 추격 매수하면 이게 절단이 나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요번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혹시 2,500 밑으로 가면 그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2,800, 900에 가면은 매수하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거를 이제 매도하는 전략을 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최근에 보면 이제 정부가 폴란드 방산 수출 2차 계약 마무리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과 함께 대북 안보 리스크 부각에 힘입어 방산주는 또 조정 장세 뚫고 치솟았던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그 방산주들은 좋죠. 또 계속해서 K방산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두 군데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하고 이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이 방산 쪽에 수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계약도 잘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그 방산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추가 조정이 있지 않을까. 지수가 올라가면 조금 쉬었다가 덩달아서 또 올라가고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대표적인 거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결국에 수출이 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만 하더라도 이제 역배열 밑에서 키우고 있다가 지금은 우상향해가지고 완전히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지수가 떨어지면서 이제 크게 변동성이 좀 큰데 아직도 뭐 5일선도 안 닿은 거예요. 지금 그죠? 정배열인데 11선도 안 닿고 5일선도 안 닿아요. 그러니까는 이 경우는 이제 원체 물량이 이 방산업종 특징상 자본금이 되게 크죠. 사이즈가 엄청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거래량이 되게 많아요. 이게 밑에서 이렇게 보면 대거래가 나온 것도 아닌데 일평균 거래량이 그 몇백만 주씩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뭐 380만 주 그랬으면 거래량이 되게 많은 건데 너무 높을 때 사지 마시고 최소한 그 5일선까지 떨어졌을 때 또는 이제 11선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사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대장급인데 이거는 뭐 크게 올라간 게 없네요. 가격이 이제 비싸고 주식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는. 그런데 이것도 그래프는 괜찮네요. 그죠? 원체 많이 올라가고 그랬는데 지금 13만 2,300원인데 여기에 맞추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저가 같은 경우도 괜찮고 이거는 뭐 아까 그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전부 다 하나그룹게 다 괜찮죠. 현대로템은요? 네, 현대로템도 좋네요. 현대로템이 차트상으로는 더 좋은데요. 올라간 것도 전혀 없고 이거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바닥권이고 여기에 이제 기술적으로는 역배열에서 아직 정배열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최바닥이 여기네요. 그죠? 여기가 지수 제일 저점일 때, 지난해 지수 제일 저점일 때, 최근 저점일 때 여기였었고, 조금 회복되면서 지금도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거의 무리가 없는 거. 현대로템. 또 한국 항공우주. 요것도 괜찮네요. 그죠? 어제는 이 항공우주 관련 해가지고 어떤 이슈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주식들이 다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희석되면서 그러니까는 이격이 조금 높은데 조금 떨어져야지 매수가 좋겠네요. 그죠? 어제는 그 단기 이슈에서 요거는 같은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성격이 틀리죠. 그 항공기 쪽 이쪽이다 보니까는 그렇고 LIG 넥스원. 요거는 같은 방산주더라도 조금 사이즈가 자본금이 좀 작죠. 그러니까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제가 보기에 여기서 갭 상승을 한번 했었고 추가적으로 상승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아까 종목들이 좀 좋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까 봤던 거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거하고 현대로템 현대로템. 그런 것들이 제가 만약에 투자자라고 해서 이걸 투자를 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현대로템. 근데
왜 이게 세 가지가 뒤에 두 가지보다 좋게 보시는 혹시? 아니, 기술적으로도 이렇게 보고 올라간 것도 없고 그런 데다가 회사는 괜찮고 그런 데다가 이게 원래는 재미없는 주식이에요. 별로 팍팍 올라가는 맛이 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 여윳돈으로 중장기 투자식으로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최근에 워크아웃 신청한 태영건설이 뜨겁더라고요. 워크아웃 신청인데 관련주가 오른 이유는 뭘까요? 아, 그거는 이제 워크아웃이면 원래 그 기업 체질을 개선해가지고 채권을 단기간에 동결시키는 거죠. 동결. 그래서 이제 급락을 했다가 급반등을 한 거죠. 급반등.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여기 가격이 원래 가격 아니에요. 그죠? 여기 가격 근처까지 왔다 그러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채권단 회의에서 역시 이제 자구책 대주주 출자 문제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장기 투자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장기 투자는 저점에 사가지고서 이제 올라가면 웬만하면 매도를 해야지 되죠. 근데 이게 뭐 워커 들어가기 전에 가격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도가 난 거를 유예시켜 준 건데. 태영건설 우도 오늘도 상가에 쳤네요. 우선주 같은 거는 원래 이런 데서 취급을 하면 안 돼요. 그 우선주는 항상 투기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주가를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왜곡된 거예요, 왜곡된 거. 네, 그래서 그런 건 하면 안 되고. TY홀딩스도 뭐 관련주라고. 아, TY홀딩스는 태영건설 있죠? 대주주예요, 대주주. 그러니까 이게 지주회사예요, 지주회사. 그러다 보니까 이제 SBS도 아시다시피 SBS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꾸로 이거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인데 이게 왜 올라가느냐 이제 그거는 매각설. 다시 말해서 자구적으로 SBS를 매각하라 이제 그 매각설이 돌다 보니까는 급등을 하는 거죠. 이게 전략적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주식 공부의 한 일환이죠, 일환. 그러니까는 워커 들어가는 기업은 중장기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원래 그 자본을 투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하면 감자를 해야지 돼. 감자하고 증자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는 아니고 단기 급락을 했으니까는 이제 트레이딩을 해야 돼요. 트레이딩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오늘 또 회장님께서 특별히 자료를 좀 준비해 와 주셨는데, 자, 2024년 주식 투자, 그럼 유망 섹터는 좀 어디고 어떤 주식 사야 하는 걸까요? 아, 그러니까는 이제 뭐 미국의 나스닥에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괜찮다는 얘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벌써 지난해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도 HBM 쪽으로 해서 엔비디아가 엄청 많이 상승을 했던 거고 그 영향으로 해서 이제 한국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13,000원에서 6만 원 넘게까지 지난해 급등을 했었고 스몰캡엔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HBM 쪽에서 그 엔비디아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한미 반도체도 주봉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었고 이수페타시스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지금 쉬고 있는 중이죠. 이게 주봉으로 보시는 건데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 보통 10,000원 안짜 이렇게 지난해 있다가 이제 이게 4만 원 넘었으니까 300%, 400% 올라갔나? 3배 이상 올라간 거죠. 1배, 2배. 3배. 그렇게 되나? 10,000원, 20,000원, 30,000원, 40,000원, 300% 올라간 거래. 그죠? 100%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배에 올라간 걸로 말하는 거죠. 한 3배 정도 올라간 거고. 아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4배, 5배 올라갔네요. 야, 68,000원까지 갔었네. 10,000원 초반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13,000원 뭐 이랬거든요. 15,000원. 그런데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올해도 엔비디아 전망을 보통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전문가들도 제각각이죠. 제각각 뭐 1,200불까지 간다는 쪽도 있고 그런데 평균 엔비디아에 관한 그 평균 전망치가 거기도 애널리스트가 엄청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보다 사이즈가 엄청 크니까는 뭐 우리나라보다 10배 이상 많이 있겠죠. 제가 미국에서 유튜브를 했어야 됩니다. 그럼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어로 하면 근데 영어가 안 되죠. 안 되죠. 제 말은 이제 제가 미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여의도가 월가 근처에 아,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요번에 갤럭시 S24에 지금 영어 딸리는 우리 김 작가 같은 분, 저도 역시 영어가 딸리는데 저 같은 사람을 통역 기능이 있는 그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가 된다 그러죠. 정말 시대가 좋아졌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쓰이는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 이제 온 디바이스 AI.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쪽이 이제 상당히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온 디바이스 AI. 이쪽이 조금 기기 자체에 AI 반도체 칩이 장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 이어폰이 따로 출시가 돼서 이제 영어가 딸려도 우리말로 하면 영어로 나가고, 영어로 저쪽에서 하면 내 귀에는 우리말로 들리고. 이게 좋은 세상이죠, 이제.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체 구동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고, 와이파이가 터져야만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건 불편하죠.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얼마나 파급력이 있냐가 참 주가에 영향 미치겠네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 제품이 출시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에서 이걸 쓴다 그러면 애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뭘 또 써야지. 그러니까는 각 분야에 이게 파급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기술 자체가 15년 전, 20년 전에 벌써 저기에서 썼다는 거예요. 이라크 전쟁일 때 미군들이 사용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는 그때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고 무전용으로, 그러니까 미군들이 사용을 했던 기술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시장에서 지금 AI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자체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여기 설명, 이거 누가 해놓은지 잘 써놨네요, 이거. 그죠? 24년 상반기에 삼성 갤럭시 S24의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되고, 하반기에는 이제 갤버스 제품이 출시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퀄컴, 미디어텍, 애플,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서 온 디바이스 AI 칩이 나온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AI에는 뭐 이런 게 있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칩 관련해가지고 저는 좀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선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이제 어제 오늘 좀 떨어졌었던 거고, 이 79,800원, 8만 원에 근접을 했다가 오늘은 그래도 이 종가 대비해서 시가보다는 이제 양봉이 나온 거 보니까는 11선까지 떨어졌네, 11선. 그래도 21선까지는 아니고 어제 이제 급락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8만 원 근접을 했는데, 제가 지난달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랬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가장 유사하다 그래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87불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85불 넘으면 삼성전자가 한 8만 원은 돼야지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아주 더디 왔던 거죠, 더디 왔다가, 그러다가 미국도 이제 엊그제 떨어지면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83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만약에 90불 넘어가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삼성전자도 8만 원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최신 보면은 증권사 목표가가 그 삼성전자를 9만 1,000원, 뭐 9만 원 이렇게 책정한 그 증권사들이 꽤 나오거든요. 그러면 뭐 8만 한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삼성에 8만 2, 3천 원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하는 게 좋다고요? 9만 전자 기다리시는 분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목표가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보다 한 10% 밑에 정도가 오면 매도하는 게 맞는 거죠.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도 좋아요. 하이닉스는 그래프 상으로 보면 딱 좋네요. 딱 21선까지 오늘 딱 닫고서 딱 닿았는데, 이거는 뭐 여기 그 14만 원에서 계속 이렇게 횡보하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 미국 주가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미국 주가에 엔비디아가 500불 두 번 찍었다가 계속 500불이 고점이거든요. 504불까지 갔다가 지난번에 450불 때까지 떨어졌는데, 지금 그 470불 때 있어요. 70불 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애널리스트 평균 그 주가가 620불대거든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600불까지 간다 그러면 이것들이 다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전부 다. 그래서 미국 주가를 잘 보고서 이거를 대응을 하면 돼요, 그냥. HBM에서 그러면 관련해서 한미 반도체는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변화가 된 게 네. HBM으로 이쪽이 좋긴 좋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HBM 광대역에서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렇게 칩이 조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엔비디아하고 맞춰가지고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별로 없지만은 지난해에 많이 올랐잖아요. 지난해에 4배, 5배 올라간 종목이 올해 뭘 또 여기서는 지금 배만 올라가도 얼마가 되겠어요. 10만 원이 넘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올해는 조금 아니죠. 제가 보기에. HBM 관련주 또 이오테크닉스는요? 요것도 일단은 우리가 요런 걸 봐야 돼요. 좋은 주식이긴 좋은 주식인데 거래량이 적죠. 되게 적네요. 가격이 비싸니까.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시장에 그게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은 원래 제가 별로 투자 대상으로 안 잡는 종목이거든요. 네. 기존에 다 반영이 된 것들. 네. 이런 것들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한미 반도체가 처음에 얼마에 있었어요? 13,000원, 15,000원 보통.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1, 2월 달 네.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면 13,000원, 14,000원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때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었으면 이제 그런데 그게 67,000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배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이 이제 6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배 올라가면 벌써 12만 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나쁜 주식은 아닌데 그게 다 반영돼요. 이오테크닉스가 그래서 투자하기에는 K스택도 마찬가지고. K시텍. K스택은 이제 가격이 조금 그래도 아까 그 이오테크닉스보다는 조금 저기 하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급등 패턴이 나왔는데 이것도 크게 거래량이 많지 않은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덜 저기 하는 종목이라. 자, 그럼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또 제가 신문 기사 찾아보니까 제주 반도체도 언급이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그래서 이 개별주적인데 4,000원짜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2만 원이 넘었어요. 그게 단기 급등을 했다 보니까 이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는 온디바이스 대장주라 그래가지고 오늘 3,700만 주예요. 이거 거래량이 엄청 튼 거거든요. 아무튼 아무리 좋아도 너무 고점이라는 얘기죠. 이런 경우는 원래 이 고점에서는 좀 팔아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래퍼가 뭐 훼손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직 5일선하고 이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좀 쉬어가야 되거든요. 쉬어가야지 또 이제 여기에서 쉴 수 있겠죠. 여기서 좀 쉬었다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주식을 투자자분들이 혹시 이렇게 HTS를 이렇게 보면 그냥 여기서 막 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역시 만약에 여기에서 아주 그래프가 좋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겹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5일선, 11선. 촘촘하죠. 그러면 요 가격대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요 가격대. 여기가 4만 원이었고 여기가 한 44,000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43,000원. 기술적으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이것도 그래프는 괜찮네요. 그죠? 11선에 딱 걸려 있는데 장대로 했다가 이제 주저앉는 그래프인데. 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첫 번째로 좋게 보시는 거는 칩 관련주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을 더 가장 크게 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하고 이제 지금 출시는 안 됐는데 거기에서 또 진행이 돼가지고 CXL이라고 있잖아요. CXL.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CXL 여기 GPU, NPU, CXL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 GPU의 가장 큰 기업이 그 엔비디아거든요. 이게 한 80% 차지했고 AMD가 이번에 새로운 칩을 개발을 했다 그래서 주식이 아주 급등을 해가지고 100불 밑에 있다가 140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비슷한 게 이제 한미 반도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요게 NPU로 이렇게 바뀌면서 칩셋 미디어라는 그 여기 있잖아요. 여기
칩셋 미디어 주식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근데 한 가지 이제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급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저점일 때 그래프 보고서 좀 저점일 때 그게 물량이 배로 늘어났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100% 무상증자 하기 전에서 이렇게 더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12월 달 들어서는 삼성전자에서 CXL에 관한 특허 출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 주식들도 CXL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관련 주식은 뭐가 있나 한번 인터넷 뒤져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그것도 고점일 때는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되고 매도하도록 하고 저점일 때 그래프 이렇게 보시고 저점을 다지고 있을 때 이제 매수하시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